안녕하세요, 최현입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그 농지연금용으로 적절한 농지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저도 한번 입찰을 해본 물건인데 감정가 대비해서 25%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 농지연금용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번 주 그 토요일에 농지연금 원데이 특강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짧게 그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일단 토지나 농지연금 또는 토지 경매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은 기본이고 예를 들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농업인이 되는 방법이라든가 경작 협의를 하는 노하우, 그다음에 농업인의 입증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 등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농지연금에만 집중을 해서 물론 이 특강을 하나로 농지연금용 농지를 낙찰받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농지연금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농지연금을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가장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연금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도 예를 들면 국민연금을 납입을 안 했다던가 개인연금, 퇴직연금은 준비를 못했다든가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이런 분들에게 농지연금은 정말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런 어떤 연금을 받기 위한 그 돈을 납입을 하지 않아도 이제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은 이론적으로는 자기 자본이 없어도 월 210만 원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보시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시켜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토지 경매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든가 농업인이 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자영업자 직장인, 자기 자본 없이 농지연금을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 농지연금용 농지를 찾고 싶으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9월 7일 이번 주 토요일 9시부터 13시까지 4시간 동안 특강이 이루어지고 특강 장소는 제가 이제 신청하신 분들에게 별도로 메시지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강 내용이나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란이나 댓글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신청 폼에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지는 충남 당진 신평면 초대리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1140평 정도가 되는 전인 물건이고요. 그리고 5억 6,600만 원의 감정가인데 최저가가 그 감정가의 24%인 1억 3,600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공시지가가 2억 9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가는 공시지가보다도 약 한 7천만 원 정도가 씩이나 싼 굉장히 가격적으로 좋은 농지라는 이 장점이 굉장히 큰 거고요. 8명이 응찰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입찰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농지연금 세팅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토지를 이용을 해서 다른 어떤 개발 사업을 한번 할까 생각을 해서 들어갔는데 8명 응찰 중에 제가 이제 차순위로 2등이 됐습니다. 다른 회원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회원님들도 뭐 이런 내용을 아실 텐데 8명 중에서 2등을 했는데 그 1등을 하신 분과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로 폐차를 했습니다. 근데 낙찰을 받으신 분은 2억 2,200 이렇게 쓰셨고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8명씩이나 입찰을 했다라는 거는 제가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농지증을 신청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통하면 알게 되면은 경쟁률이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상을 해봤고 최저가가 24%인데 39%에 받았다. 그러면 어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지만
24% 떨어지기 전에 34%가 되겠죠. 34%나 35%가 될 텐데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최저가 근처로 받았으면 어떨까? 뭐 결과론적으로는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34% 정도가 되는 게 오히려 이 정도에서 최저가 근처로 받는 게 24%까지 떨어져서 경쟁이 심하게 돼서 꼭 이 농지를 가져야 되겠다는 사람이 생기면 사실은 이 전 회차를 넘겨서 까지 농지를 보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기기는 정말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34% 정도 선에서 최저가 근처로 농지를 매입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농지가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지가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24%까지 떨어지는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지는 그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농지이기 때문에 이 농지를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34%한 3번 유찰되고 나서 그때쯤 입찰을 하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농지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농지인데 딱 봤을 때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굉장히 큰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와 가깝게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된 도로가 있죠. 그래서 이 도로가 개인의 사도인지 아니면 국유지의 국도인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국유지 도로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폭이나 이제 진입로의 성격 이 부분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임장을 가봤지만 이거는 과거의 위성사진 그 로드뷰인데 직접 가도 경작을 굉장히 잘 깔끔하게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보면은 어떤 경작 협의를 하는 것도 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토지 정보를 보게 되면은 지금 계획관리 지역이고 공유수가 0명입니다. 그래서 지분의 문제는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도로 전면 여부는 세로 한면 불 이렇게 돼 있는데 가로 열고 불은 자동차 진출입이 어렵다는 건데 실제로 가서 보게 되면은 자동차 진출입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국유지였기 때문에 도로상의 문제, 진출입의 문제는 전혀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땅의 모양 자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여러 가지 개발 활동을 하는 데는 좋을 수 있는 농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은 도시화가 되는 전 단계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그래도 개발 활동을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개발 활동을 좀 해볼까 하고 농지를 매입을 했는데 또 너무 비싸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절은 했지만 그렇지만 좀 매입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전 회차를 넘겨서 한 38%에 했지만 39%에 이제 낙찰받은 사람에 의해서 차순위가 된 건데요. 뭐 어쨌든 이런 계획관리 지역은 그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인 거고요. 토지 이용 계획상에서 저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이고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 포함됐으니까 농지연금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를 보시면 이 당진 지역이 지금 2000년도 초반에 거의 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5배 이상 올라왔었는데 그 이후에는 좀 하락되는 지역도 있는데 이 지역은 그래도 조금씩은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할 건지 아니면은 약간 정체기에 접어들 건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2년 후에 농지연금으로 바로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세 차익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런 농지를 매입을 해서 2년 정도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면서 기다렸다가 농지연금에 신청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농지도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토지 정보나 토지 분석, 토지 이용 계획을 설명을 드렸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걸 설명을 드렸죠. 그런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뭐 도로도 잘 돼 있고 그런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4%까지 떨어진다. 그럼 이런 농지가 농지연금용으로는 가장 좋은 농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까지
문제가 없는 농지 같은 경우에는 24%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은 그 지역의 주변에 많은 분들이 또 입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그 경쟁을 조금 피하고 싶다면 그 한 세 번 정도 떨어진 가격, 한 34% 정도 선에서 입찰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농지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뭔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농지연금으로 쓸 수 있다. 이런 농지 같은 경우에는 24%까지 떨어져도 괜찮겠죠. 떨어진 다음에 그 자본, 그 일부 자본, 이익이 되는 그 일부 자본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활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